안녕하세요. 주셉의 줄리입니다. 네, 이번 주말이 벌써 설 명절이더라고요. 구독자님들도 설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쁜 한 주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, 그래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아이를 위한 실속은 또 차려야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경험과 또 신념을 바탕으로 이 설 명절에 맞는 뭐 육아 또 자녀 교육 팁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.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내 아이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개인용 모바일 기계 사용에 관한 건데요. 평소에는 나름 아이에게 휴대폰 사용도 엄격하게 또 잘 통제하시고 관리를 잘 시켜주시던 부모님들조차도 이렇게 큰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앞뒤로 준비할 것도 많고 며칠씩 친척들과 어울리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케어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때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량이 또 엄청나게 증가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부모님이 바쁘고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통제가 이제 뚫리다 보니까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이런 모바일 PC를 뭐 심하면 거의 뭐 하루 종일 쓰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사촌, 또 육촌,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모인 이런 상황에서 아직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은 또 이럴 때 그동안 그래도 잘 이렇게 참아왔던 휴대폰 갖고 싶은 이 욕구가 완전히 이제 통제 불가능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죠.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설날 이렇게 뭘 하고 보냈냐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휴대폰이 없어도 그 전날 이제 세뱃돈 받을 생각에 또 막 이모, 고모, 삼촌, 사촌들하고 어울려 놀 생각에 막 이렇게 들떠 있지 않으셨나요? 그러다가 이제 설날 당일이 되면 막 친가 어른들 또 외가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지갑에 돈 두둑히 넣어 다니면서 이제 사촌들끼리 서로 얼마 벌었냐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또 여자 아이들끼리는 또 모여서 공기놀이도 하고 또 남자 아이들끼리는 그냥 막 몸으로 서로 와글와글 뒹굴고 또 밖에 나가서 놀이터 나가고 놀았다가 또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또 윷놀이도 한 판 하다가 또 그 유판에 어른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막 편 먹고 그렇게 하루가 정말 즐겁게 휴대폰 없이도 정말 너무 즐겁게 잘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이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사촌을 만나도 예전에 비해서 서로 별로 대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오랜만이야, 왔어, 뭐 이러고는 또 각자 자기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휴대폰 꺼내서 계속 이렇게 휴대폰만 또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뭐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얘기나 좀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대화를 거의 아이들끼리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또 그렇게 몇 시간이 이렇게 쫙 지나서 어른들이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또 우르르 나와서 밥은 후딱 먹고 또 다시 들어가서 휴대폰에 빠져 있다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뭐 설거지하고 정리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설 명절이 끝나는 그런 풍경으로 어느새 이제 명절이 아이들에게는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대폰 실컷 쓰는 날? 네, 이런 이미지가 되어 가지 않나 싶은데요. 이런 것이 참 여러 가지 아쉬움과 문제점이 있지만,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, 이제 그렇게 되면 명절 그 당일날 휴대폰을 오랜 시간 동안 써서 하루를 뭐 이렇게 날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, 아이들에게 그 휴대폰에 중독되는 물꼬를 터주는, 일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아이들이 한번 휴대폰을 실컷 쓰고 나면, 이제 진짜 원 없이 휴대폰 썼으니까 이제 휴대폰 좀 지루해졌어. 이제 별로 이제 안 쓰고 싶어.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죠, 오히려. 오히려 그 반대로 휴대폰이 계속 생각나고 어제 검색했던 거나 어제 게임을 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평소보다 더 휴대폰에 집착하게 되고 쓰고 싶고 이 뇌가 그 중독적인 도파민을 자꾸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생각나고 또 숙제를 하다가도 건성건성 대충 하면서 빨리 끝내놓고 자유시간 확보해서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는 게 또 그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미리 예상이 되신다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좀 지침도 주고 아이들이 휴대폰이 아니라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예전에 없던 이 휴대폰 문화가 아이들에게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어른들 책임이니까요.
그래서 이렇게 친척집에 다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부끼리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시고,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에게 내가 명절을 이렇게 몇 번 보내보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을 너무 이렇게 무방비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, 아이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건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 같아. 아이들은 아무래도 스스로 이제 절제하기가 힘드니까 이번부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주는 게 어떨까? 뭐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아이들이 다 모이면 우선 휴대폰을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거에 이제 다 수거를 하고, 우리 엄마들이 이제 음식 준비를 할 때 뭐 당신은 아이들하고 좀 윷놀이를 일단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뭐 이런 대화를 또 해볼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각 가정마다 그 분위기에 맞게 이제 어른들끼리 좀 뜻을 맞춰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좀 노력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, 이제 아이 책을,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좀 넉넉하게 챙기셔서, 또 아이가 집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오랜 시간 나와 있다 보면 또 지겹거나 또 그래서 보챌 수도 있고 한데, 그럴 때 이제 아이를 막 이렇게 달래주고 케어한다는 게 집에서만큼 쉽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아이 책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죠. 그래서 아이 연령별로 이렇게 휴대폰이나 또 아이패드 같은 그런 모바일 PC에 너무 이렇게 장시간 어른들의 그 세심한 케어를 피해서 그런 장시간 사용이 좀 되지 않도록 먼저 어른들이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시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, 네,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아이들 세뱃돈에 관한 건데요. 아이가 어릴수록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진심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. 명절 때 특히 이제 설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 세뱃돈이라는 적지 않은 용돈이 생기는데요. 그때마다 그 돈을 관리해 주시는 방법은 집집마다 좀 다 다양하시겠지만, 아마 대부분은 그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이제 그 돈을 차곡차곡 입금해 주시는 분들이, 그러니까 예금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사실 통장에 차곡차곡 그 모은다는 것이 요즘 아시다시피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정말 원금 보존밖에 안 되거나, 아니면 이게 그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또 현금 가치가 또 그것보다 못하게 되면 사실 원금 보존도 못하는 그 마이너스인 셈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뭐 20세까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그런 세뱃돈을 이제 꼬박꼬박 그런 또 명절에 들어오는 돈들을 관리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이 돈의 투자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성공 요소가 바로 시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가 0세에서부터 20세까지 부모님이 그런 돈을 관리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 귀한 이 시간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아무 곳에 이제 투자를 장기간 하다 보면 복리는커녕 뭐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, 이제 아이가 그 명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귀한 돈들은,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제가 꾸준히 사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. 그 미국 주식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제 우량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애플이나 구글 요런 종목에만 제가 조금씩 이제 용돈이 들어올 때마다 꾸준히 뭐 한 주 아니면 두 주 이렇게 사서 모아주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계속 오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운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증시를 체크하면서 뭐 언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또 그런 것만 우리가 신경 쓰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뭐 대충 어림잡아 한 10년 동안 내 아이 용돈을 관리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제가 왜 애플이나 이제 구글 같은 미국 우량주를 사주는지 간단한 그 예시를 드리면, 두 회사의 이 10년 주기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이 보시면 그 하루하루 아니면 그 한 해에는 이렇게 업다운의 변동이 있더라도 이 장기간 투자했을 때 어떤 상황인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대한항공 뭐 이런 대기업 그래프도 한번 10년 주를 보시면 10년간 장기간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
올라 있겠지라는 예상과는 굉장히 반대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래프들을 또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업에나 이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,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나 이제 경험을 봤을 때 미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우량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애플과 구글의 이제 아이 그 용돈을 제가 이제 꾸준히 사서 모아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이에게 들어오는 이제 용돈은 제가 이제 장기간 보고 그때 제가 막 단기간 투자해서 팔고 사고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사서 모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아이가 성인 됐을 때 그래도 그 원금 대비 좀 웃을 수 있는 그 수익률을 가진 그 돈을 아이에게 이제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정말 태어나자마자 바로 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후배 엄마들에게는 제가 이제 저의 경험과 또 저의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 세뱃돈 그 관리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구글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정말 우량 주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아이들 그 용돈을 관리해 주시면 나중에 분명히 이제 웃으실 수 있다. 네,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사실 이런 주식 이야기는 정말 남들한테 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제 구독자님들이 늘 이렇게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저만 알고 싶은 그 팁도 아낌없이 나눠드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, 또 명절 증후군 없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시기를 바랄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. 바이.